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의 모든 것, 주대를 맡은 아나운서 박지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고등학교 특수교사 김병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진학과 취업은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모든 부모님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고 상담도 요청하는데요. 상황이 허락되면 모두 해보고 싶은 마음이겠죠. 저희 작년 졸업생 중 한 명도 1, 2학년 때는 진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대학생활도 체험해보고 수시 원서도 써본 다음에 복지관 취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은 고민 사연과 질문을 통해서 대학 입학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금 느리지만 누구보다 밝고 착한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만 해도 보란 듯이 대학교 보내고 결혼도 시키리라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가 크면서 점점 현실을 생각하게 되네요. 대학에 보내는 게 부모의 욕심은 아닐까? 대학에 가면 좋은 직업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을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지 않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자, 대학 진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사연이네요. 많은 분이 같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학 진학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학생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가 자기 관리와 독립 생활을 가능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학교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숙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학사 관리를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 활용 능력도 중요하고요. 결이 조금 다르지만 대학은 무상교육이 아니라서 등록금이나 경제적 측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엔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두 번째는 진학 통계를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2022년 교육부 통계 자료를 보면은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 중 56.2%가 진학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네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안에는 특수학교 전공과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장애 영역으로 볼 때 청각장애인 진학률은 61.5%인데 지적장애인은 12.9%, 자폐성 장애인은 10.4%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발달장애 학생 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 정도네요. 대학 진학률이 다른 장애보다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대학에서는 미다른 경우라도 학생이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독립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대학 진학을 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대학과 취업 관련이 있을까요? 이 점은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없어요. 대학에 입학한다고 무조건 취업되나요? 그건 아니죠.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지만은 현실은 다르죠. 취업과 관련 있는 전공을 선택해도 실제는 재활이나 바리스타, 사무보조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다시 복지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회사는 대학 졸업 학력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예체능 분야나 입학이 가능한 학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예술가로 활동을 하거나 취업으로 연계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네, 대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대학에 진학했을 때 긍정적인 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교수, 교직원, 선후배와처럼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간관계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다음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축제나 동아리, 학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거나 경험을 쌓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새로운 학문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이나 교양, 실습처럼 여러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지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네, 반대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등 여러 가지를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 과제나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벅차고 또 수업이나 시험도 고등학교 때와 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를 잘 비교해서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3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요. 입시 제도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선생님. 만약 대학을 가기로 하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먼저 담임교사나 특수교사 상담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별화 교육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진로 설계를 함께 해주십니다. 또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도 좋은데요. 교육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이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희망하는 대학이 개설하면 좋겠지만은 일부 학교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세요. 입시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달장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특별 전형으로 전문대부터 4년제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장애인 전형으로 접수하려면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중에는 복지카드가 없는 학생도 있어요. 이런 학생도 지원이 가능한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학과 학과 정보는 대학 어디가 포털에서 검색 조건을 장애인 전형으로 설정을 하면은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대학 중에서 발달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학관을 눈여겨보시면 되는데요. 나사렛대학교 자립재활학부, 안산대학교 에이블 자립학과, 협성대학교 에이블 아트 스포츠학과, 또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이버대학교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시도교육청 박람회나 대학에서 진행하는 입학 설명회는 최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대학에는 진학하고 싶은데 학습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비장애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안이 좀 있을까요? 사실 학위 취득이 목표가 아니라면은 대학의 비학위 과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대안학교 형태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호산나대학, 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분도대학, 서울 강남에 위치한 충현비전대학도 있습니다. 집에서 멀리 있는 대학이 어렵다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운영대나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배움 세상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녀와 가족들이 충분한 상의 끝에 학교와 학과를 결정했다면 이 다음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입시 준비는 입시 요강과 입학 설명회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보다 생활 기록부나 면접을 더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교과 학습 외에도 출결 상황, 동아리 활동,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 등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학교 생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접이겠죠. 네, 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면접 자료나 평가 기준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안산대학교의 경우는 면접 태도, 의사 표현 능력, 지원 동기 등이 평가 항목입니다. 여기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 학생들이 요령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질문을 하거나 순서가 바뀌면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잘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와 특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외우지 말고 상황에 맞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이 있다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예상 답변을 만들어주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지 관리를 위한 예절이나 옷차림, 걷는 자세, 시선 처리는 모든 면접에서 가장 기본이 되겠죠. 네, 초중고에는 특수교사들이 있어서 큰 도움을 받는데 대학에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나 제도가 있나요? 예, 대학마다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담과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학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대학 진학 시 고민해야 할 것도 알아봐야 할 것도 정말 많네요. 네,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계신 발달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죠. 만약 부모님께서 결정이 어렵다면 오랫동안 지켜본 선생님을 믿고 함께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부모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